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상 정강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제 연구실 로고 설명을 드리면, 저게 이제 제 연구실 이름이 UVR 랩,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만들자, 뭐 이런 취지로 연구실 이름을 UVR 랩으로 만들었고, 제가 저 연구실을 2001년도에 만들었는데, 2001년도에 그 UVR 랩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가상현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분야는 잘 안 될 것 같다 해서 많이 떠나던 시점이었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해서는 개념이 상당히 생소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실 이름을 UVR 랩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동료 교수님들이 야, VR은 망해가고 있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름으로 학생들을 리크루트 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똑똑해지는 환경이거든요. 이게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전의 컴퓨팅과 이후의 컴퓨터의 큰 차이라 그러면, 이전의 컴퓨터는 대부분 우리가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배워야 됐는데,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핵심 개념은 컴퓨터가 사람을 이해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지능이 있는 공간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한다 하는 게 지금 우리가 IoT, IoE 시절에 이제 가상현실, 정강현실을 구현하고자 하는 거와 굉장히 큰 맥이 닿아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그 남다른 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제가 한 15년, 2001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한 15, 16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강현실 연구를 했는데, 주로 저는 이제 맥락 인지 정강현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해석을 Context Aware Mixed and Augmented Reality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문치가 있는 정강현실을 하자 이런 의미였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정강현실, 현실을 정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이 정강을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정강현실이 조금 더 사람한테 유용하게 쓰이는 형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AR 2.0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주로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정강현실을 사용하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센터의 로고도 저게 오그멘티드라는 A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그멘티드 휴먼의 H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술을 쓰면 기술로부터 소외돼서 사이로부터 고립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거꾸로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로고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그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상 또 정강현실의 수준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데모입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데모는 이 기어 VR, 이제 삼성이 만드는 기어 VR이죠. 삼성이 만드는 스마트폰과 오큘러스 리프트가 협력해서 지금 스마트폰을 HMD에다가 장착을 하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전통적인 VR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경을 쓰고 내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체험하게 만드는데, 이런 방식의 가지는 문제는 지금 이 감각 기능,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이 모으는 정보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 브레인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면 지금 뭔가 빠른 속도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실제 우리 몸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일치 때문에 뭐 구토정체도 생기고 어지럼증도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HMD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거는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기만 할 뿐 우리가 직접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 가상현실의 기본 속성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드는 가상 세계가 있고, 이 사람이 상상력으로 만든 가상 세계를 컴퓨터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몰입감을 느끼게 하면서 인터랙션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이미지네이션, 이멀전, 그다음에 인터랙션, 이 세 가지를 가상현실의 기본 속성으로 하는데, 이제 앞에 데모는 인터랙션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좁은 영역이었는데, 이 두 번째 데모는 지금 이제 특수한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가상의 컨텐츠를 만질 수 있게 하는데,
손을 직접 쓸 수는 없고 디바이스를 가지고 손을 흉내내는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삼성 기어 VR이랑 상당히 대척점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게 HTC 바이브인데, 이 HTC 바이브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약간 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감각 기능의 불일치를 풀었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환경에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기어 VR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HMD에 장착해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데, 이 HTC 바이브는 환경에다가 사람의 그 위치, 사람이 쓰고 있는 그 HMD의 위치와 디바이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 걸어 다니면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손으로도 지금 손을 대신하는 다양한 디바이스, 가상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터랙션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립모션 센서를 쓰게 되면 앞에 데모들은 주로 이제 디바이스를 가지고 손을 대신하는 그 역할을 했었는데, 직접 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또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해 되겠네요. 쓰고 있는 사람은 손으로 지금 이제 가상의 개를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디바이스를 써서 디바이스가 손을 대신하는 형태로 인터랙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인터랙션은 한계가 있죠. 속도가 너무 여전히 촉감은 없습니다. 촉감은 없는 상태인데 그 문제는 이제 해결해야지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은 그 가상현실, 실제 가상현실은 사람의 오감을 다 속이는 기술이지만 주로 시각, 청각에 집중되어 있고 촉각, 후각, 미각은 상대적으로 이제 연구가 좀 위협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비디오들을 보셔야 좀 빨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비디오가 안 돌아가서 그 다음 데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립모션은 이 가까이 있는 그 손의 움직임들을 추적해서 사람들이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실내 공간을 추적할 수 있는 뎁스 센서가 HMD에다가 붙이게 되면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가상 세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좀 90년대 VR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2000년도 중반쯤에 지금 가상현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내에서 사용자가 움직이는 걸 추적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본 2억, 3억씩 이렇게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준의 추적이 지금 저거 한 700불 정도 주면 해결할 수 있어서 벌써 이 가격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생겼죠. 또 하나 그 중요한 그 변화는 소셜 VR이라는 개념인데, 뭐 사실 소셜 VR은 뭐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예전에 한 90년대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VR 하면서 다 했던 이야기들인데, 이 소셜 VR이라는 개념을 새로 지금 재생시키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마크 주커버그죠. 처음에 마크 주커버그가 이 VR 분야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동력을 이제 불어넣은 건데, 이 사람이 생각하던 이 소셜 VR의 개념은 사람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페이스북이 VR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소셜 VR이라는 이야기를 할까? 그것도 현금을 $2 빌리언나 주고 약 무명의 회사를 샀을까? 굉장히 의아했는데, 이 가상현실을 단순히 이 컨텐츠의 입장이 아니고 미디어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주커버그의 투자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우리 처음 나왔을 때는 주로 이제 텍스트로 자랑질을 했죠. 내가 어디 갔다, 뭘 먹었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글로 쓰여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사진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사진이 비디오로 바뀌고, 비디오가 지금은 360 비디오로 바뀌었죠. 여전히 360 비디오는 사람이 고개를 돌려볼 수 있는 수준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걸어다니기가 어렵거든요. 이 걸어다닐 수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제 VR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돌려서 지금은 내가 의도한 바를 찍어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됐는데, 360을 찍으면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건데,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개를 돌아보면서 이제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걸어 다니게 만드는 게 결국은 이제 360 VR로 가는 건데, 사실 360 VR이라는 말은 360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VR 그 자체가 36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확장돼 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로 제가 보여드렸던 데모는 이 CG 기반의 사용자의 그 감각을 속이는 기술이었다 그러면,
이 분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컨텐츠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정보라는 부분도 컨텐츠의 범주에 이제 집어 넣어야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시연이 이 매직립에서 하고 있는 시연들입니다. 매직립은 지금 이제 앞에 데모들이 주로 이제 가상현실 데모였다 그러면 매직립은 정강현실 쪽에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정강현실 쪽에서 어떤 시연을 하고 있느냐. 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정보를 접근하는데 정강현실이 중요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화려한 3D CG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보 정강의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키워드를 타이핑해서 정보를 찾아오지만 웹의 시절은 이 정강현실은 내가 관심 있는 객체를 인식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정보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HMD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홀로렌즈가 뭐 특별히 새로운 디바이스가 아닐 수 있는데 HMD를 꾸준히 관심 있게 봐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홀로렌즈는 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것만큼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HMD는 주로 이제 비디오 시스루라는 개념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영상을 처리해서 정강현실을 하든 가상현실을 하든 했었는데 이 옵티컬 시스루 안경에서 다양한 그 우리가 상상으로만 했던 여러 가지 시연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바이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연구자들의 연구 퀄리티를 어쩌면 결정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중요한 디바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현실 공간에 다양한 정보를 정강을 시키고 손으로 인터랙션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미 실제 이 손가락 움직임까지 트래킹하는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제스처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물체를 집어서 옮기고 놓고 하는 이런 정도 수준만 포함시키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을 통해서 현실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가 안 돌아가서 일단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홀로렌즈의 응용은 뭐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소셜 로봇이라는 개념하고 결합했을 때 훨씬 더 빛나게 됩니다. 이 데모에서는 저기 보시는 저 깡통 로봇이죠. 지금 이제 그냥 뼈대밖에 없는 로봇인데 저 로봇하고는 우리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홀로렌즈 입장에서 보면 저 로봇의 그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저 로봇이 표현하는데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3차원 공간을 이 로봇이 표현하는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로봇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무슨 정보를 주고 싶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원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게 이제 포켓몬이죠. 포켓몬고. 그래서 두 개의 고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알파고 이후에 이제 포켓몬고가 이 모바일 게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게 가장 단시간 내에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사용자도 가장 많았고 사용자의 집중도도 가장 높았고 돈도 제일 많이 벌었고 그래서 이제 이 포켓몬고는 사실은 이 정강현실 관점에서 보면 제대로 이제 구현된 정강현실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위치 기반의 서비스로 정강현실을 흉내내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컨텐츠의 힘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뒤에도 제가 잠깐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게임 그러면 골방에 앉아가지고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포켓몬고는 바깥으로 나왔고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게임이 아니고 내가 걸어다니면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게임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게 만들었고 게임을 하면서 모르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낸 변화는 굉장히 크고 그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점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미 좋은 컨텐츠와 좋은 앱이 있으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정강현실, 가상현실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정강현실, 가상현실을 새로운 미디엄의 하나로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그 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디엄 그러면 사람의 감각 기능을 확장하는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마샬 맥루한의 이제 기본 정의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컴퓨터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뭐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 그러면 뭐 신문 방송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 측면에서 미디엄을 들여다보면 뭐 40년대에 만들었던 큰 컴퓨터에서부터 출발해서 70년대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소개됐죠. 그래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는 개념이 데스크탑, 뭐 랩탑으로 발전을 했고,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은 모바일 컴퓨터를 쓰고 있죠. 우리가 움직이면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 시절이 왔는데, 그 다음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이 가상현실, 정강현실이 그 다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얼 공간이 있고 컴퓨터가 분리되어 있는 시절인데, 이 가상현실, 정강현실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좀 개념이 좀 바뀌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 기술이고, 이 정강현실은 컴퓨팅 기능이 현실 세상으로 나오게 만드는 시절에 현실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발전 단계에서 VR, AR이라는 게 지금 새로운 미디엄으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그 IT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잠깐 이제 제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시절에 대표적인 IT 기업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랩탑 컴퓨터로 넘어가는 이제 90년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가 연결되는 시절이 되면 웹을 통해서 정보를 서치하는 기능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은 우리가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컴퓨터를 쓰는 시절에 컴퓨터, 이제 걸어다니면서 컴퓨터를 쓰는 시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애플이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보시면 거의 한 10년 주기로 대표 선수들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다음 10년은 누가 저 자리를 차지할 건가? 뭐 지금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페이스북 지금 가장 선두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할 것 없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자는 어디에서 성패가 갈리느냐 했을 때, 저는 이 IoT 또는 IoE와 AR이 결합하는 영역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뒤에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의 형태가 바뀌면 인터페이스의 패러다임도 같이 바뀌죠. 그래서 데스크탑 컴퓨터 환경에서는 주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를 써서 디지털 정보에 접근을 했다고 하면,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 터치 스크린,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이런 센서들을 써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이 언제까지 갈 거냐?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소개된 지가 한 10년쯤 됐죠.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10년 주기로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을 합니다. 데스크탑에서 랩탑에서 뭐 모바일 이렇게 옮겨오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떤 형태가 될 거냐가 굉장히 이제 관심 이제 거리고, 특히 제조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거의 6개월 단위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2년이 넘어도 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한번 흔들고 싶은 게 제조사의 입장일 거고, 뭐 그런 관점에서 제조사들이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다음 형태는 어떻게 될 건가, 뭐 폴더폰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휘는 컴퓨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착용형 컴퓨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뭐 안경으로 간다거나 손목시계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활용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앉아서 컴퓨터를 쓰다가 랩탑으로 넘어오면서 뭐 누워서 쓰기도 하고 내가 들고 다니면서 쓰기도 하고 했죠. 그리고 모바일 폰이 나오면 내가 움직이면서 컴퓨터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면서 컴퓨터를 쓰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원래 모바일 폰은 걸어 다니면서 쓰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걸어 다니면서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죠. 길거리 가다가 부닥치는 사람도 생기고 넘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걸어 다니면서 컴퓨터를 쓰고 싶은 욕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현재 스마트폰의 폼팩트는 그걸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지금 안경형 디스플레이 이렇게 내가 걸어 다니면서도 서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걸어 다니면서도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안경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물론 안경은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제가 잠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눈 수술하고 안경 안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경을 다시 씌우기 위해서는 그거 이상의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안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줘야지 되는데 그 이유를 못 만들어내면 안경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안경을 쓸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도 좀 바뀌게 됩니다. 지금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터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안경에다가 내가 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시절은 스피치, 음성으로 명령을 하거나 눈동자로 명령을 하거나 제스처로 하거나 또는 또 다른 형태의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인터페이스가 과연 가능할까 의문을 가지실 텐데 제가 지난 8월 달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면 예전에는 어디 레스토랑 가서 밥 먹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중국말 모르는 상태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밥 먹는데 아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중국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 인식 장치를 잘 활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로 타이핑을 하면 자동으로 중국어로 바뀌고 그 사람들은 중국어로 읽고 중국 말로 하면 또 그걸 자동으로 자기 폰에서 영어로 바꿔주는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래서 중간에 스마트폰을 매개로 해서 서로 이게 랭귀지가 달라도 음식 정도 주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의 그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훨씬 더 성능들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새로운 인터페이스들이 아마 AR, VR이랑 결합이 됐을 때 상당히 재미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래스 스타일의 그 인터페이스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느냐. 사용자가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가져다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정강현실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강현실, 가상현실은 반드시 안경이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일상 공간 전체를 가상 세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케이브의 기본 개념이죠. 모든 이 서피스, 우리가 있는 물리 공간의 모든 서피스를 가상 세계를 바꾸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그런 기술들은 있고 우리가 이제 트랜스페런트한 그 스크린을 사용해서 가상의 컨텐츠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써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스마트폰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안경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컨택트 렌즈를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안경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이제 구글 글래스처럼 단순히 밑에 스크린을 보여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오큘러스 리프트처럼 오파크로 블락킹하고 거기다가 스크린을 보여주는 방식도 있고 시스루라 그래서 비디오를 통해서 바깥을 보면서 인터랙션 할 수도 있고 또는 옵티컬 시스루라 그래서 지금 맨눈으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처럼 이런 안경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이런 기본의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의 수준은 뭐 이렇습니다. 지금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뭐 내가 VR 체험하는 데서부터 AR 체험하는 데까지 안경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제조사들도 뭐 10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저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주커버그가 선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10년 이내에 내가 그냥 우리가 쓰는 안경형 형태로 가상현실, 정강현실을 다 체험하게 만들어내겠다. 지켜볼 일입니다. 주커버그가 했으니까 하겠죠. 이미 돈도 많이 썼으니까 안 하면 안 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됩니까? 이게 장사하면 돈을 벌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품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미 이 한 차례 거품이 지나갔거든요. 90년대에 한 10년 동안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 봤더니 원래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못 미쳤고, 그래서 투자가 끊기고 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지난 한 15년간 분야를 떠났고, 지금은 뭐 지금 인력들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인력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가 지금 거품이 아닐까 뭐 고민하는 거죠. 이게 거품이면 또 투자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품인지 아니면 이 지속 성장 가능한 영역인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트너가 보여주는 하이퍼 사이클인데 2016년도에 정강현실이 여기에 있고 가상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부분에서 기술이 언급되면 이게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신기술들이죠. 이쯤 올라가면, 중간쯤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저게 좀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 기술이 되는 거고,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이고, 이 좀 중간쯤 내려오면 돈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제 좀 회의하기 시작하는 되고, 여기 쯤에 들어오면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나 원래 안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다음 이제 포기하고 떠나고 뭐 이러는 시절이 되는 건데, 지금 딱 정강현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포켓몬고 이전에 만든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 가상현실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시작하면 돈이 조금 되는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정강현실은 아직 좀 애매한 지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을 한꺼번에 싹 날린 게 포켓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켓몬고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대부분의 기술은 저기에 들어가면 사라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정강현실은 저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구글 트렌드에서 보여주는 사람의 관심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구글에 와서 서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서치 빈도를 보여주는 건데,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포켓몬고입니다. 그래서 포켓몬고가 동시에 4,500만 명이 쓰게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당신은 정강현실에 대해서 압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85%가 안다고 대답했다고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85%가 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뭐 터치폰, 이 햅틱,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뭐 온 국민이 햅틱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알파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인공지능은 다 아는 용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켓몬고 때문에 이 어려운 정강현실도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관심이 이제 적어지기 시작하는데, 저걸 보고 그러면 거품인가, 거품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거는 알파고의 빈도수입니다. 알파고도 이세돌과 격돌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이만큼 가졌다가 대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잊혀지는 거였죠. 저 두 개를 한번 겹쳐 볼게요. 이 두 개를 겹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알파고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포켓몬고의 임팩트가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정강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게 사람들한테 다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처럼 기술이 그동안 축적되어지 못했고, 또 알파고에 비해서 포켓몬고를 만든 사람들은 저런 폭발적인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대응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도 못 만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아주 심플한 게임 한번 하고 끝나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점은 생태계를 만들어내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VR이냐 AR이냐 이제 문제죠.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냐. 뭐 VR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R은 이미 사람들한테 돈 되는 시장이라고 지금 인식이 되기 시작했죠. 그럼 지금 우리가 VR만 투자하면 되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상당히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VR은 지금 당장 돈 되는 영역이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 투자하면 늦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중국에서는 지금 VR 거품 때문에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죠. 그 증거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VR과 AR은 선택해서 하나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두 개, 지금 당장은 VR이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VR에 투자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AR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해야지만 AR 시장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북경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왕푸친 거리에서 삼성 부스 만들어 놓고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VR 체험시키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한꺼번에 몇 명 체험할 수 있을까요? 뭐 10명 남짓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다 뭐 3분짜리 체험입니다. 사람들이 3분짜리 체험할 때는 괜찮다 그러는데 저기 한 10분 넘어가고 15분 되고 30분 되면 어지럽고 구토증이 생깁니다. 이거 지금 오바마 이제 HMD 쓰고 VR 체험하고 있는데 보시면 옆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해서 걸어다니면 부닥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오래 쓰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저건 제가 이제 지난번 캐나다에서 찍은 건데, 캐나다에 지금 포켓몬 서비스도 안 될 저 7월 달에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벽 3시까지 모여가지고 저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캐나다는 미국과 국경이 접한 지역이라서 그 캐나다 토론토 지역은 호숫가에 가면 포켓몬이 됐거든요. 그래서 포켓몬 하려고 이제 호숫가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겁니다. 밤새 저러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개는 어떤 측면에서는 동전의 양면인데 보시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주 임팩트 있게 짧게 몰입감 있는 체험을 시키려면 가상현실이 필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온종일 내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정강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강현실, 가상현실을 대비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컨텐츠, 특히 이제 아주 시야를 좁혀가지고 3D CG 컨텐츠로만 정강현실, 가상현실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증거는 제가 다음 장에 있는데 이 시장은 단순히 3D CG만의 시장이 아니고 훨씬 더 넓은 그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컨텐츠가 아니라 플랫폼 관점에서 또는 새로운 미디엄의 관점에서 또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정강현실, 가상현실을 우리가 접근할 때 더 큰 가능성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5월 달부터 갑자기 막 청와대에서 푸시해서 지금 이제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도 이제 다행스럽게 가상 정강현실이 하나 들어갔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컨텐츠, 접목, 신산업, 창출 이렇게 놓고 너무 이제 범위가 3CG 쪽으로 좀 집중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야를 조금 넓혀서 우리가 이 가상현실, 정강현실도 필드 오브 뷰가 좁으면 로컬 미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필드 오브 뷰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000년도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부터는 이 파란 색깔이 구글 트렌드에서 이 가상현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줄어들던 시절이 있었고 정강현실은 단어가 어려워서 전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 크로스 지점, 가상현실보다 정강현실이 더 주목받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사람들한테 막 보급되던 시절이었고 이 시절에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정체 상태에 있었고 마크 주커버그가 $2 빌리언을 투자하면서 다시 VR이 상승세를 탔고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냐 그러면 올라가다가 포켓몬고가 잠깐 나오는 동안 VR이 주춤했는데 다시 VR이 이 상승세 지금 아직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 AR은 다시 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R, VR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장 조사 보고는 뭐 지금 다양한 시장 조사 보고 기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선택한 이 보고는 한 중간쯤 되는 아주 보수적인 데도 있고 아주 그냥 희망적으로 보는 데도 있는데 이 보고는 거의 한 중간쯤 되는 시장 조사 기관이 보고입니다. 이게 정강현실이 한 2020년도쯤에 한 90빌리언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이 한 30빌리언쯤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가상현실 시장을 현재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들은 이 스마트폰과 HMD의 결합에서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시장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은 이미 팔리는 거고 이제 스마트폰의 액세서리로 HMD를 파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좁죠. 그리고 이제 VR 게임이 한 또 전체 시장이 한 4분의 1쯤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30빌리언 중에 4분의 1이 게임이니까 한 8빌리언 정도 되는 시장이고 AR 쪽에 가면 AR 게임은 뭐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3D CG가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는 데는 주로 이제 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쓰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20빌리언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 게임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면 레드오션에 가서 지금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더 많은 시장들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드웨어 시장들이 상당히 큰데 여기 하드웨어 시장이 큰 이유는 AR 시장이 지금 새로운 폼팩트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등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AR의 하드웨어 시장이 크고 나머지 뭐 커머스라든지 데이터 시장들인데 이런 시장들이 지금 양쪽을 묶어서 보면 하드웨어 시장이 이만큼 있고 커머스를 포함해서 광고, 그 다음에 지금 모바일 데이터, 우리가 움직이면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모바일 데이터 시장까지 합하면 한 80% 정도 이상 전체 120빌리언 중에 한 80% 이상이 이 AR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우리 집중하는 건 좋은데 이 3D CG 쪽에만 집중하면 이 더 큰 시장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거의 다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 국가전략 프로젝트 기획할 때도 잠깐 그 위원들하고 같이 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획들이 대부분 기술 중심으로 기획을 하게 되면 그냥 나무 한 그루 만드는 데서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지금은 이제 컨텐츠는 이 나무 중에서도 여기 과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과일에서 결실을 우리가 잘 거두려면 미리 거름도 주고 뿌리도 튼튼하게 만들고 뭐 줄기도 튼튼해야 되고 잎도 풍성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의 생태계인데 우리는 너무 막 컨텐츠 중요하긴 한데 컨텐츠만 강조하고 나머지 일을 준비 안 하고 컨텐츠만 과실만 딸라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생태계는 나무만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 벌레도 있고 또 다른 나무들도 있고 하나의 숲에서 저 나무가 존재할 때 제대로 된 우리 과실을 딸 수가 있는 건데 정부 기획은 너무 기술 중심으로 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가상정강현실 막 벽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인공지능은 미래부에서 하고 뭐 자율주행은 산업부에서 하고 막 이렇게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미래부에서 가상정강현실 하는데도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자율주행 하는 데서도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부 하기는 다 하게 됩니다. 돈 비용을 써서. 그런데 다 묶어놓으면 써먹을 수 없는 기술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큰 정부가 드라이브하는 큰 기획은 세부 기술은 그냥 원천 기술로 풀면 되는 문제들이고 큰 대형 프로젝트는 그런 기술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심으로 가야지만 관련되는 모든 기술들이 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자료에서 보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지금 큰 영역이 이제 커머스 쪽인데 이미 중국은 그런 쪽으로 뛰어들었죠. 이 커머스 시장에서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겠다, 기회를 선점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가상정강현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밑바닥에는 IoT가 만들어내는 빅데이터에서 해석해내는 인공지능을 사용자들한테 서비스로 바꿔주는 것은 가상정강현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묶일 때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런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필드 오브 뷰를, 우리 시야각을 조금 더 넓혀서 좀 큰 그림을 보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야기들은 뭐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지금 뭐 설명드릴 텐데,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필요하면 토론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영상 이런 부분이 구현이 됐으면 더 좀 재미있게 우리가 봤을 것 같은데, 후 교수님은 이 AR, VR과 관련된 어떤 일상생활에서 이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실. 사실 이제 저는 오늘 그 교수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학계에서 이쪽 그 AR, VR 관련된 그 전문가시고 굉장히 이제 저명하신 분이신데, 저는 이제 좀 산업계 측면에서 제 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을 저는 같은 그 레벨에서 보지는 않고요. AR은 이제 MR, 아까 뭐 MR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이런 이제 산업계에서는 사실 AR이라는 용어보다는 MR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텔도 그렇고. 그 이유는 뭐냐면 VR과 MR이 상호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고 에코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VR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야 하는 방향이 이제 몰입감,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그 별도의 에코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VR 산업계가 사실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산업계 니즈에 의해서 사실 이 VR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HMD로 가상현실을 보려고 하면 디스플레이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즉 반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해상도를.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HD급의 해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4K급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K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픽 가속도 가속하기 위한 그래픽 카드가 또 발전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풀 HD급의 영상 디스플레이는 80인치 정도의 그 패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실제 느끼는, 보여지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4K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4K는 80인치 이상 되는 디스플레이에서만 필요한데, 80인치 이상 되는 디스플레이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1인 미디어라고 하는 이 휴대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 1인 미디어라고 하는 이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4K를 장착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조그마한 미디어에서 풀 HD를 표현하려면 4K 디스플레이를 이제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미디어 시장이 이걸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인더스트리에서 수요를 만들기 위한 컨텐츠 시장으로 이거를 리드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4G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왜 5G를 해야 되느냐? 가상현실이 그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량의 고해상도의 영상 데이터를 넘기다 보니까 4G의 데이터 네트워크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렉이 걸리죠. 버벅거리고 버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5G가 요구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VR이 아주 유용한 그 어떻게 보면 머티리얼이 된 거죠. 재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그래픽 카드라든가 또는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그 주변을 다 내포하고 있는 인더스트리가 가상현실이 아주 좋은 재료로 등장했고 그것들을 매체로 이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만큼 좋다,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몰입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이제 몰입을 위해서 Closed 형태로 컨텐츠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멀미 현상이라든가 또는 뭐 리셋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은 VR이 가상현실이 앞으로 나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빅 플레이어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밀어내는 측면이 있고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단순하게 증강현실만 볼 게 아니라 저는 좀 MR 측면에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그 저기 AR은 뭐 포켓몬고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신데 AV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AV를 사실 우리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그멘티드 버추얼리티가 뭐냐면 가상의 공간에 현실의 오브젝트를 증강시킨 건데 일기예보 보시죠. 예. 일기예보 보시면은 그게 그 디스플레이에 그 저기 기상캐스터가 그냥 증강되는 거잖아요. 그게 AV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 그러니까 가상의 오브젝트와 또 현실의 오브젝트가 어떻게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AR이냐 AV냐 이렇게 이제 뭐 가를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되는 스펙트럼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 아무것도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즘 연극 공연계에서 아마 보면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실 세계에 물을 쫙 뿌려요. 안개처럼. 그리고 빔 프로젝트로 여기다가 눈을 내리게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증강현실일까요? 증강가상일까요? 예. 이게 바로 혼합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매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현실 세계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얼마든지 실제로 내가 실감으로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를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숲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 만드는 걸 이제 M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AR 뭐 AV 이렇게 이제 가르는 것보다 이제 MR로 놓는 것이 요즘에 이제 산업계에서 가는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MR과 VR은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VR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빅 컴퍼니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용성은 MR 쪽이 훨씬 더 많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실제로 지역에서 실감 미디어 그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실제로 그 뭐 산업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그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측면에 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그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저기 이제 HMD를 쓰고 뭐 롤러코스터나 여러 가지 게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뭐 시험도 시켜보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해보고 그러면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HMD 쓰고 한 5분 10분 하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오바이트하고 어지럽고 거기에서 내려왔을 때게 아마 뭐 쓰러지고 이런 사람도 제가 봤는데 우선은 가장 그 HMD나 VR, AR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뭐 체형별로 또 안경을 썼던 사람과 안경 쓰지 않는 사람도 안경을 벗고 그걸 다시 체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런 그 휴먼 팩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더 체계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진행되어야지만 이와 같은 HMD를 썼을 때의 AR이나 VR 콘텐츠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에서 그 CD 4D 플렉스에서 4D 그 체험관하고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시장의 한 7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네마에서 보는 4D 체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기 CD 4D 플렉스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 표준화된 제작 도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애트리에서 제작한 MTEK V 기반의 제작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작 도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CD 4D 플렉스에서 먼저 그걸 만들어서 공급하다 보니까 4D 영화가 제작될 때마다 또 새로 동기화시키고 세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거나 보급되는데 어떤 한계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은 그 표준화된 제작 도구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4D 플렉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마 뭐 그걸 좀 공급해주면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확산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점유할 수 있는 요지가 많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4D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그 하나 시뮬레이터 이런 것을 만들어 보면 실제로 컨텐츠에 따라서 그 회사에 따라서 거의 다 독립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컨텐츠를 거기에 입히려고 그러면 또 다시 제작되고 하는 이런 하드웨어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나 내용이 좀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지자체가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지금 어디 그 역사 문화 유적지가 많은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남 화순에 운주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와불이라고 해서 천불천탑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와불들이 입구에서부터 절 전체에 이렇게 배포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와불들이 많이 만들어졌냐면 예전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부처에 뭐 이렇게 코를 갈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들 난다는 그런 전설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절에 가게 되면 그냥 지나가거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AR 기술을 여기에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마크를 갖다 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은 실제 거기에 이제 그 각 그 와불에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설명이 되고 또 3D로 구현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문화 해설사를 스마트폰에 가지고 다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산업체들은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문화재나 문화유산에 이런 AR이나 VR 기술을 마크를 심어서 문화해설사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면 무궁무진한 컨텐츠나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국 이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결국 그 레퍼런스 사이트나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그 이득이 됐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거나 이러고 하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작 도구나 개발 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고 외산을 써서 그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일반 그 사용자들도 일반 유저들도 쉽게 이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전남교육청하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냐면 실제 학생들이 이제 그 보면 사회나 뭐 자연 이런 것들을 그 실제 책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공룡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 사진으로 보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흥미 유발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 탑이 있으면 그 탑을 저희가 네고 블록 쌓듯이 모션을 인식해서 그 네고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면 그게 나중에 3차원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면 이제 모델링이 되고 그것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설명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룡 이런 것들도 실제 스케치북에 있는 이 공룡을 갖다 스마트폰을 갖다 대서 AR 기술을 가지고 공룡을 그 캡처를 하게 되면 공룡이 또 거기에서부터 살아나서 애니메이션이 되고 입체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선보여서 실제로 교육청에 이제 이렇게 딜리버리를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해서 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 같은 AR이나 VR 자체가 실제로 뭐 성공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어찌됐든지 그 초창기에는 공공 부분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뭐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지역의 국보급에 해당되는 그런 자료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AR이나 VR을 이용해서 개인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거나 정보를 보거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그 선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라든지 잡마켓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캐티하고 저희들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스키 점프를 지금 개발해서 그 시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컨텐츠나 이런 기술들이 글로벌 그 어떤 컨셉에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으면 조금 더 그 공공 부분에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가장 그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출연하거나 진행했을 때에 이제 특허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그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특허나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지금 한 지난 2005년부터 16년까지 한 10년 정도 특허 이런 그 분석을 좀 해봤더니 실제로 그 10여 년 중에서 이제 2005년부터 한 2010년 정도 특허 건수에 비해서 이제 10년에서 16년 정도 그 특허 비율이 한 12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대비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어떠한 것들을 하더라도 난 이 특허 소송에 말려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확보하거나 할 때 그런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아까 우리가 만들어진 그 저작 도구나 이런 것들이 국제 표준화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해야지만 결국 그 VR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에 저희의 기술이 실제 그 활용되는 그런 여지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미진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한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AR, VR이 사실 이제 해온 지는 꽤 됐지만 갑자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기술이 유행을 타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유행을 타지 않아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산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거의 인해 전술에 돈의 전술이죠. 그래서 중국은 한국이 AR, VR을 하고 있고 한국에 비해서 뒤졌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사실 열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께서 이제 제일 열받은 건 이제 우리 축구의 공안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VR로 만약에 축구를 만들어서 중국을 들어간다면 막 대박을 칠 거예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발표에서도 이제 그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방성이나 공공 국가기관 이런 데서 VR 과잉 투자에 규제를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이 활성화를 했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그 AR, VR이 안 될 수 있지만 중국은 반드시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머릿수가 너무 많고요. 내수가 된다는 얘기죠. 15억이 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어렵죠. 5천만도 안 되기 때문에 내수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더 무서운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정책으로 밀면 따라갈 나라가 없을 겁니다. 돈으로, 그 다음에 사회 정책으로. 그 대표적인 게 올해 9월 달에 그 가상현실 산업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국가 주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삼성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아실 만한 기업도 들어가 있고, 중국 기업에 170개가 들어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거기에 돈을 쏟아 넣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산업 백서도 이미 만들어서 배포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이 나온 건데, 지자체가, 지방성이 너도 나도 없이 막 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규제가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10대 주요 전략 기술회가 AR, VR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앞장서서 백악관에 투어도 사실은 VR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MEXT라고 그래서 MEXT가 우리말로 하면 일본의 중앙정부의 부처인데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부입니다. 여기에 이미 VR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원에 들어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NITRD나 브레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 국가 전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사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은 워낙 경쟁력이 세다 보니까 돈도 많고 국가가 하고 민간 기업이 하면 사실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겠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범유럽에 호라이즌 2020이 있습니다. 2020에 이미 VR이 전략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이 어떻냐면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태워졌죠. 태워졌는데 애석하게도 그 노력은 무지 많이 했지만 비의 타사로 사실 분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기간도 예산도 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00억에 이제 4년이 된 거고요. 거기에 미래부, 문체부, 산업부 이렇게 배정이 이미 예산을 됐는데 이번에 이제 최종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일부 부처 예산은 또 삭감됐죠. 꼬리만 남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조성을 하고 인프라 조성을 하고 민간이 따라가고 정부 출연료는 뭔가를 막 뒷받침 기술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은 애석함이 좀 있어서 우리 키스텝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AR, VR이 3D처럼 되지 않으려면 극복해야 될 허들이 있습니다. 그 허들은 기술 허들도 있고 규제 허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제 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AR, VR에 대한 그 인증법 또는 허가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용 가능한 게 어디냐면 게임이 가장 앞서가기 때문에 게임 산업진흥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영업을 하는 경우 어느 순간 본인이 자기 회사가 범법자가 돼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회사들 많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범법자가 되면 당장 지자체에서 규제가 날라옵니다. 대표적으로 저 밑에 부산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움츠릴 수밖에 없는 거죠. 불법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게임 산업법에 보면 인터넷 게임, 청소년 게임, 그리고 유기시설 쪽이 있습니다. 한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규제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진흥 내용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국무조정실에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그 법으로 제정은 되고 있지만 새로운 법이 아니고 기존의 게임 산업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일부 넣는 겁니다. 그러면 한계가 반드시 따르겠지.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을 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지장을 받게 되면 정부가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해봤자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기업이 영업하는 데는 움츠리게 되기 때문에 거대 중국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게임 산업진흥법을 개정할 게 아니고
새로 AR, VR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요. 근데 법을 만들려면 아시다시피 시간이 걸려요. 거기에도 키스텝이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부분입니다. 기술 부분에도 사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허들이 있는데 3D는 잘 아시다시피 실패를 했죠. 근데 실패를 한 이유가 우리가 따져보면 실제로 기술이나 법이나 이런 데 기반을 두지 못하고 우리 제조 쪽에서 먼저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집에 3TV 많이 사셨죠. 그런데 3TV 과연 몇 번이나 보셨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3TV 샀어요. 안경 끼고 보는데 내 눈하고 내 신체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오는 거고. 어지럼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 우리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거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 일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3D TV 쪽은 날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다른 점은 하나 있어요. 3D TV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좀 가다가 제조 쪽에서 갔고, 우리 AR, VR 쪽은 전체 산업을 보면 CPND가 지금 다 가고 있죠. 특히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얘기는 괜히 투자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하는 걸 보고 좀 되네 하면 인수합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드에 들어갔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단지 극복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그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을 극복을 못하면 그거는 반드시 3D 쪽으로 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해야 될 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안경을 끼는데, 안경을 끼고 하면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는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상이 따른다, 뭐가 따른다 하면 법적 규제가 다시 따라올 거고요. 그래서 일단 어지럼증은 어떠한 형태로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은 사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해결해야 될 기술 중에 실제 이제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는 우리 눈이 머리가 돌아가는 것보다도 실제 VR에 콘텐츠가 따라오는 게 느려서 그런 건데, 우리 머리는 먼저 가 있고 뒤따라가면 우리 운전할 때 어지럼증 나오는 거 거의 비슷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첫 번째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해상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HMD를 끼워서 자세히 보시면 점이 보일 겁니다. 점이 보이는데 우리 눈은 그 점이 보이면 실제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뇌가 돌아가는 것보다도 보이는 게 느려지는 거고, 그래서 렌더링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빨라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양안, 눈의 간격이 달라요. 3D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게 이제 HMD를 끼면 사실 그게 고정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기술적으로도 사람의 특성에 맞게 양안 시차를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개혁 쪽에서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게 개혁을 하려면 우리 연구기관이나 학계나 많은 안 되고요. 사실은 그게 정부, 학계, 연구계 전체가 다 힘을 합해서 그걸 규제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아마 그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스텝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